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우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에는 돈 거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오염시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막상 그 거액의 행운이 내 눈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20년 지기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게 될까요? 오늘 도착한 사연은 마치 영화 기생충이나 타짜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인생을 도둑 맞았다는 한 남자의 절규.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39세 박민석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한 그 뼈아픈 기록을 제가 대신 민석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저와 친구 진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으로 만나 39이 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중마고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여자친구에게 차였을 때 휴가 나와서 같이 울어준 것도 진호였고, 진호가 첫 사업을 말아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길 때 옥탑방 한 구석을 내어준 것도 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밑바닥을 다 아는 사이였고, 그렇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비록 둘 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저는 중소기업 만년 과장으로, 진호는 영세한 자영업자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허름한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습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야 민석아,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로또 되면 무조건 반반이다. 알지? 당연하지. 내가 되면 너 빚부터 갚아준다. 배신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술김에 하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팍팍한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우리만의 주문이자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번 주 로또 샀냐? 나 오늘 꿈자리가 되게 좋았는데 같이 사자. 우리는 각자 5,000원씩을 걷어 총 10,000원어치의 로또를 샀습니다. 5게임은 제가 자동으로, 나머지 5게임은 진호가 수동으로 번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로또 용지 2장을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거 당첨되면 무조건 반반이다. 세금 떼고 정확히 50대 50. 알지? 당연하지. 박민석, 김진호,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배신하면 개다 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낄낄거렸고 스마트폰 녹음기까지 켜서 그 맹세를 장난식으로 녹음했습니다. 박민석과 김진호는 이번 주 로또 당첨금을 절반씩 나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이 나중에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 45분. 저는 습관처럼 로또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번호가 불릴 때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번호까지 나왔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용지가 아니라 진호가 수동으로 찍은 그 번호가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당첨금은 약 20억 원. 세금을 제하면 14억 정도가 남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행복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빚도 갚고 집도 사고 진호랑 같이 가게 하나 차려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구나.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진호, 봤어? 너 1등이야. 우리가 1등이라고. 20억이야, 20억. 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택시를 타고 진호네 집으로 달려가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호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보다 더 방방 뛰며 욕을 섞어가며 좋아했을 녀석인데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뭔가 곤란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민서가 지금 와이프가 옆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기쁨이 오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멍해질 수 있다고, 게다가 재수 씨가 옆에 있으니 밤늦게 통화하기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속물 같다고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호는 달라졌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일이 사라지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야 너무 정신이 없었다. 농협 본점에 다녀오느라 바빴다는 짧은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의 약속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진호야, 고생했다. 돈 수령은 잘했어?
우리 그때 약속한 거 기억하지? 반반. 나도 지금 대출금 상환일이 겹쳐서 마음이 좀 급하네. 언제쯤 정상 가능할까? 제 말은 정당했습니다. 당첨된 로또는 진호가 샀지만 그 돈의 절반은 제 주머니에서 나온 5천 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공동 투자자였고 공동 당첨자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진호의 답장은 찬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나 지금 세금이랑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큰돈 문제는 신중해야지 문자 몇 통으로 뚝딱 될 게 아니잖아. 나중에 내가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 테니까 너무 보채지 마라. 보채지 마라? 신중해야 한다. 쎄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에게 돈을 보채는 사이였나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칼같이 나누던 우리였는데 20억 앞에서 저를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그 말투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진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집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진호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깡패들한테 협박이라도 당하나 싶어 걱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진호의 SNS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뽑은 고급 외제차 핸들 사진,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사진 속 진호의 얼굴은 제가 알던 찌질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인생은 한방. 노력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 내 힘으로 이뤄낸 결과. 자수성가 솔로 라이프 새 출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요? 우리가 편의점 앞에서 벌벌 떨며 돈을 모아 산 그 로또가 오로지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호야, 이게 무슨 소리냐? 연락 좀 받아라. 우리 약속했잖아. 하지만 제 댓글은 1분도 안 돼서 삭제되었고 곧이어 저는 차단당했습니다. 진호는 제가 댓글을 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인생에서 도려내버린 겁니다. 20년 우정이 차단 버튼 하나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진호가 이사 간다는 고급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복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마침내 말끔한 명품 양복을 입고 나오는 진호를 마주쳤습니다. 야, 김진호. 제가 소리치자 진호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당황함은 잠시였고 그의 눈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끈질긴 잡상인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박민석.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스토커냐? 스토커? 야, 너 연락 왜 끊어? 우리 약속 잊었어? 로또 되면 반반하기로 했잖아. 내 돈 5천 원 보탠 거 기억 안 나? 녹음도 있잖아. 제 말에 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경비원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 술 처먹고 한 소리? 야, 그게 법적 효력이 있냐? 그리고 녹음? 그거 장난으로 한 거잖아. 내가 당첨될 줄 모르고 그냥 한 소리지. 엄연히 내 손으로 번호 찍었고 내 지갑에 있던 로또야. 내가 번호 찍어준 거 있어? 없잖아. 근데 무슨 지분을 운운해? 거지근성 좀 버려라. 거지근성. 20년 친구에게 듣는 그 단어는 칼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형제보다 더한 사이라며. 라고 소리쳤지만 진호는 이미 택시를 잡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겨진 건 매형과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도 있다며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긴 하지만 로또 당첨금 분배 약정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민석 씨가 당첨된 로또 용지 구입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를 하셨나요? 아니요. 현금으로 줬는데요. 그렇다면 어렵습니다. 단순히 반반 나누자는 녹음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기대 수익에 대한 막연한 농담이나 사교적 약속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기더라도 소송 비용과 시간 싸움에서 지쳐 떨어지실 겁니다. 법은 멀고 배신은 가까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술김에 낄낄거리며 녹음한 파일 하나뿐이었고 세상은 오로지 당첨된 로또 소유자만을 인정했습니다. 진호는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로 이사갔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상류층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여전히 관악구의 낡은 빌라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로또 명당 앞을 지날 때마다 속이 뒤집힙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아니면 그 놈이 괴물이었던 걸까? 돈 10억 물론 아깝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절반이었던 20년의 추억이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먹던 떡볶이, 군대 면회 와서 쥐어주던 꼬깃꼬깃한 용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3일 밤낮을 함께 세워주던 그 진호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그 모든 추억이 돈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의심부터 하고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진호는 저에게서 돈을 뺏어간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뺏어갔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진호와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꿈을요. 꿈속에서 우리는 로또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저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따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깨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일 수 있었을까요? 돈이 뭐길래 20억이 뭐길래 20년 우정을 휴지 조각처럼 버린 그 친구는 과연 그 돈방석 위에서 정말 행복할까요? 네, 여기까지가 박민석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였을까? 마지막 그 독백이 너무나 서글프게 들립니다. 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없으면 불편한 것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요. 민석 씨, 지금 당장은 10억을 잃은 상실감보다 사람을 잃은 배신감이 더 뼈아프시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진호 씨는 20억을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이었던 진짜 친구를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요. 그 화려한 아파트가 과연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지 아니면 고독한 감옥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자, 오늘 사연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